나에게 시간을 주기로 했다. 오리 여인 지음 수호 서재 1부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집순이 나는 집순이다. 몇 주 동안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어도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성향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다. 약속날이 다가올수록 아주 신경이 쓰인다는 것.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술을 마시거나 혹은 전시장이나 강연장에 가는 일정이 생기면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이 생겨난다. 약속이 미뤄졌으면 좋겠다. 제발. 취소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 제발. 상대방이 누구인지의 문제가 아니다. 아주 친한 친구와 통화를 하다 신이 나서 잡은 약속이든 일하기 위해 거래처와의 미팅이든 혹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의 전시라도 집을 나서는 행위 자체에 피로감을 느낀다. 그런데 정작 상대방은 이런 나의 성향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다. 막상 나가면 세상 흥이 많은 사람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며칠 전에도 친구의 약속 안 잊었지? 라는 말에 그럼 이라고 답하고는 어디 끌려가는 마냥 겨우 머리를 감고 터덜터덜 집을 나섰다. 그러고는 마을버스를 타자마자 어머, 마카롱집이 생겼구나. 여기 있던 사진관 없어졌네? 하며 정신없이 동네를 구경한다. 만나서는 밥과 차를 다 먹고 집에 가보겠다는 친구에게 한잔 할까? 하면서 막아서기도 한다. 그렇게 실컷 놀고서도 헤어질 때는 아쉬움 가득한 목소리로 조만간 다시 만나자는 말을 건넨다. 그러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우니 아, 역시 나는 집순이인 건가. 다시 또 생각한다. 나와 한 약속을 까먹어줘. 제발. 남 생각만으로만 산 하루. 기분 전환 겸 머리색을 바꾸러 갔는데 연한 핑크색을 하려다 잡혀있는 몇 개의 미팅과 강의, 낭독회 등이 떠올랐다. 연핑크 머리로 낭독이라니 나를 이상한 작가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늘 그렇듯 짙은 갈색으로 염색을 하고 미용실에서 나왔다. 그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몇 가지 눈에 띄는 옷이 보이는 상점으로 들어갔다. 귀여운 곰돌이와 잔잔한 꽃무늬가 들어간 화사한 연노랑 원피스가 걸려 있었다. 옷을 들고 거울 앞에 서보기도 하고 소재를 보겠다며 만지작거리다 또 이런 생각이 났다. 10대들이 입을 것 같은 원피스인데 내가 입어도 될까? 너무 어려 보이려 애쓴다고 하지 않을까?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그냥 나왔다. 세 번째 들어간 집은 구두가게였는데 색색별로 다양한 신발을 파는 집이었다. 그중 진한 핑크색 끈이 리본처럼 묶여있는 꽤 높은 웨지 힐이 눈에 들어와 얼른 신고 거울을 보았다. 아, 예뻐. 근데 30대 중반이 신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가? 굽도 높아서 불편할 거야. 그렇게 여러 상점을 돌고 집에 돌아오니 거울 속에 보이는 검정 원피스에 남색 단화, 그리고 갈색 머리를 한나. 집에 있는 옷들과도 별반 다를 게 없다. 평범했다. 누구는 날이 갈수록 자기 생각만 하며 산다던데 나는 자꾸만 마음이 움츠러든다. 나를 위해 기분 전환을 하겠다고 나가서는
하루 종일 남 생각을 훨씬 많이 하고 왔다. 그나저나 씻고 잠자리에 누우니 더욱 선명해지는 연노랑 원피스와 핑크색 리본 웨지 힐. 누가 사가면 어쩌지? 저마다. 남산에 자주 갈 수 있어서 좋겠다. 지난 가을 작업실에 놀러온 친한 언니가 내게 말했다. 내 작업실은 남산이 보이는 해방촌에 있다. 생각보다 자주 가지 못한다는 대답에 지금 같이 가보자는 말이 이어졌고 우리는 함께 흙길을 걸어 올랐다. 두툼한 흙냄새 좋다. 정말 짙은 풀냄새도 좋아. 해방촌 바로 옆이지만 남산에 들어서자마자 공기와 냄새가 확연히 달라진다. 천천히 산을 오르며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를 실컷 나눴다. 저 나무는 아직 푸르다. 붉은 잎이 하나도 없어. 가을이 한창이었다. 어떤 나무는 단풍이 완전히 들었지만 어떤 나무는 아직 여름에 머물러 있었다. 또 어떤 나무는 이제 막 물들어가는 중이었다. 언니, 저 나무가 1등이다. 제일 빨갛잖아.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다른 나무들도 곧 빨갛게 물들겠지? 그럼 제각각 분명히 가을을 지나고 있을 거야. 빽빽한 나무들.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는 나무들. 때가 되면 저마다 빨갛게 노랗게 각자의 색으로 물이 들고 또 어느새 부지런히 새 잎을 틔워낼 거다. 그렇게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고 봄이 오는 거겠지. 시간을 주는 것. 식목일이니까 뭐라도 심어야겠다 싶어 화훼 가게가 모여있는 동대문에 갔다. 블루베리 묘목이나 무화과 묘목, 개나리 묘목, 다양한 식물들로 가득했다. 키우기 까다롭지 않은 것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나팔꽃과 안개초를 보여주었다. 추천해준 것에 안개꽃, 표주박과 수세미까지 총 5가지 씨앗을 사 집으로 돌아왔다. 비어있는 화분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흠뻑 주었다. 2-달 동안 매일 물을 주며 싹이 나오길 기다렸지만 안개꽃 하나만 겨우 싹을 틔워냈다. 자연스레 화분을 들여다보는 시간도 줄어들었다. 꽤 많은 날이 지난 어느 날 나팔꽃 화분에서도 싹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걸 발견했다. 친구를 만나 드디어 씨앗에서 싹이 났다 말하니 그녀 역시 아보카도에서 싹이 났다며 신이 난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슈퍼에서 산 아보카도에서 싹이 났다고? 그렇다니까. 인터넷에 아보카도를 수경 재배한 글을 보고 나도 해봐야지 하며 물에 담갔는데 뿌리가 안 나오더라. 그래서 버리려다가 혹시나 해서 하나는 마당 화분에 그냥 꽂아뒀거든. 근데 며칠 전에 보니 싹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자라있는 거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 한 달 내내 아보카도를 살피다가 포기하고는 그냥 내버려뒀는데 싹이 손가락 마디만큼 자랐다며 신기해했다. 가끔은 그냥 내버려두는 게 좋을지도 몰라. 땅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던 나팔꽃이 새싹을 삐죽 틔운 것처럼 아보카도가 쑥 싹을 올린 것처럼 그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었더니 결국은 싹을 틔워내 얼굴을 보여주었다. 시간을 주는 것. 각자에게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 식물에게도 우리에게도 필요한 일.